서울 잠실 선착장 인근 한강버스. 구명조끼를 입은 승객들이 뱃머리 쪽 출입구를 향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곧이어 승객들은 구조선으로 이동했습니다. 다시 난다. 어제 저녁 8시 반쯤 승객 82명을 태운 한강버스가 잠실 선착장에서 118m 떨어진 지점에 멈춰 섰습니다. 119 순환구조대와 한강경찰대가 출동해 승객을 전원 구조했고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두컴컴한 강위에서 1시간 넘게 대기하는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선착장 앞에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하고 있더라고요. 구명조끼를 막 들고 와가지고 이제 막 집어 던지면서 좀 짜증이 난 상태였고 애들은 막 담요 둘러쓰고. 서울시는 배가 항로를 이탈한 건 아니라며 강바닥에 쌓인 모래나 흙 또는 이물질이 걸린 걸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어제 오후에도 뚝섬에서 잠실로 향하던 한강버스가 이물질과 부딪혔고 지난 11일엔 뚝섬 선착장 주변에 떠다니던 밧줄이 프로펠러에 걸려 잠수부가 투입됐습니다. 결국 서울시는 오늘부터 한강버스 일부 구간 운항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압구정, 옥수, 뚝섬, 잠실 선착장은 운항을 멈추고 마곡, 망원, 여의도 구간만 운항하기로 했습니다. 항상 시민들께서 예측 가능하고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이 없으셔야 되는데 이런 변화와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9월 한강버스 정식 운항을 시작한 뒤 잦은 사고로 한 달간 멈춰 섰는데 운항 재개 보름 만에 또다시 중단된 겁니다. 서울시는 오전 중 한강버스를 예인하고 잠수부를 투입해 사고 원인을 파악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강은입니다. 비 내리던 지난달 17일 저녁, 망원 선착장을 출발한 한강버스 앞에 부표가 보입니다. 조명이 계속 깜빡이고 있는데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부표는 선박 아래로 깔렸고 충돌 소리에 놀란 듯 직원들이 밖에 나와 주변을 살펴봅니다. 우천, 짙은 어둠, 시력 저하와 노안 등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3일 뒤 뚝섬 선착장 근처, 유턴하던 한강버스가 선착장 모서리에 부딪힙니다. 물때가 바뀌어 배가 잘 돌아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사고가 잇따르면서 은폐 의혹도 일자 서울시가 직접 사례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3건의 훈련 중, 즉 승객이 타신 건 아니고 훈련 중에 소산 사고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브리핑 직후에도 충돌 사고가 났습니다. 엔진이 후진 상태인 줄 모르고 출항하다 선착장을 들이받아 선박 뒷부분이 심하게 휘었습니다. MBC가 입수한 한강버스 사고 보고서입니다. 3월부터 지난달까지 발생한 사고는 모두 16건. 언론에 보도되거나 서울시가 앞서 공개한 사고를 합친 것보다 2배가량 많습니다. 선박 8척이 모두 인도된 뒤 정식 운항이 시작된 9월에 가장 많았고 잦은 사고로 승객 탑승 없이 시범 운항을 했던 10월 한 달 동안 5건이 발생했습니다. 유형별로는 운전 작동 미숙 7건, 기계 결함 4건, 안내 미흡 3건 등이었습니다. 비가 온다든지 상황에 따라 가지고 좀 거리를 잘 모르고 이렇게 한다는 것도 조금 이상하긴 하네요. 어느 정도 거리에 가서 스피드 얼마만큼 하고 대강은 좀 정해져야 되거든요. 최근 운항이 재개된 뒤에도 사고가 났습니다. 여의도 선착장에서 한강버스의 충돌로 내부 커피 매장이 한때 정전됐습니다. 서울시가 성급하게 운항을 재개하려다가 안전 문제에 소홀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봐야 되고요. 서울시는 운항을 중단할 정도의 중대한 안전사고는 아니었다면서도 훈련 등을 통해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서울 여의도 한강버스 선착장이 텅 비었습니다. 출입 게이트에는 통제선이 쳐졌습니다. 한 달간 승객 없이 시범 운항을 하기로 한 것을 몰랐던 사람들은 헛걸음을 했습니다. 한강버스 오늘부터 운행하지 않아요. 약간 뚝섬역 내려가지고 가서 좀 거기에 있는 콘텐츠를 좀 소비를 하려고 했었는데 지난 18일 정식 운항을 시작한 한강버스는 고장이 잦았습니다. 지난 22일 운항 중 방향타 고장으로 회항하더니 전기 개통 문제로 결항도 했습니다. 26일에도 방향타 고장이 났습니다. 28일에는 정비가 필요하다며 배 2척을 운항해서 뺐습니다. 서울시가 한강에 띄운 배는 모두 4척.
두 척은 6개월 시범 운항을 거쳤지만 나머지 두 척은 정식 운항 이틀 전에야 한강에 도착했습니다. 결함은 나중에 도착한 배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선박 건조 경험이 없어 기술력에 의문이 제기됐던 선박업체가 만든 배입니다. 출퇴근용으로 이제 사용한다고 했고 자주 왔다 갔다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시범 운항이 몇 개월은 조금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오세훈 서울시장은 운행 중단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 사이에서 약간의 불안감이 생긴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한 달 정도 중단하고 충분히 안정화를 시킬 수 있다면 그게 바람직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시는 시범 운항이 끝나도 한강버스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한강버스는 당초 계획과 달리 마곡에서 잠실까지 2시간 넘게 걸려 대중교통 수단으로서 역할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밝힌 열흘간 탑승객은 2만 5천여 명. 대중교통 목적으로 탔는지 관광용인지 구분해서 집계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이동 수요가 있다는 사실이 수치로 증명되면 될 뿐 관광용이냐 출퇴근용이냐는 중요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한강버스 얘기 좀 하겠습니다. 예. 네. 아시다시피 지난 토요일에 그 잠실 선착장 인근 100m 부근, 저는 그래서 100m 부근이라고 해서 100m 뭐 눈에 보이겠거나 그런데 강물 위에서 100m는 엄청난 거예요. 그렇죠? 한강버스 102호가 바닥에 배가 걸려가지고 멈추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시간대가 저녁 8시 25분이니까 어두워진 이후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 차례 고장 때문에 문제가 됐었던 게 이 한강버스인데 운항 멈췄다가 재운항한 지 보름 만에 그랬고요. 이때 타고 있었던 승객은 82명, 82명이 약 40분 정도 배에서 대기하다가 선착장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걸려있던 배가 선착장으로 온 게 아니에요. 다른 배가 가서 이 승객들만 데리고 나온 거죠. 그 배는 계속해서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한강버스는. 왜냐? 인양을 해올 배가 없어서. 그렇죠. 야, 이게 사고도 사고인데요. 그 이후에 서울시의 발표 자체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 오락가락하고 있으니까요. 처음에는 정상 항로에서 접촉이 발생했다 이렇게 밝혔다가 그 다음날 일요일이었습니다. 어제는 배가 항로를 이탈해서 수심이 낮은 구간에서 배가 걸렸다. 참. GPS 기술이 요즘 얼마나 뛰어나고 그리고 배를 운항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배에서의 GPS는 거의 눈이거든요. 사람 육안으로 할 수 있는 게 날씨 어두워진 이후엔 크게 없어요. 그래서 이 GPS가 그렇게 중요한 건데 그걸 벗어났다는 거거든요. 이해하기 힘든 해명을 계속하고 있고 재운항을 끝끝내 고집해서 한 거 아닙니까?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그런데 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예. 일단 관련해서 취재를 하셨다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주변에 이제 처음에 민주당 시의회에서도 뭐 여러 문제 제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안전 문제나 예. 뭐 이게 지금 외주를 줬는데 업체가 세 군데로 흩어져 있고 그게 맞니 안 맞니 뭐 또는 일설에는 오세훈의 뒷배가 누가 이걸 맡아서 돈을 지금 커미션을 먹으려고 한다 별별 설이 다 났거든요. 네네. 근데 저는 일단 세 가지 정도를 물어봤는데 안에서 이제 분위기가 그렇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게 사고가 왜 났냐면 표시등 V라고 하죠. 예. 이렇게 이제 배가 들어가면 빨간색으로 반짝반짝 거려가지고 항로를 이탈하지 못하게 알려줘야 되는데 그 일반 도로에 차로 치면 차선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저녁에 네. 밤이니까. 근데 이제 V가 태양광 배터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광 배터리니까 지금처럼 해가 졌거나 흐린 날. 낮 시간이 짧아졌잖아. 예, 그러면 이게 밝기가 흐릿해서 선장이 못 봤다. 이제 이 얘기예요. 예, 이게 이제 3번, 4번에 걸쳐서 수정하다가 오늘 나온 이제 결과거든요. V의 배터리에 문제가 있었다. 아하. 예, 이게 이제 오세훈 시장 쪽에서 이제 한 소리고. 와, 이게 방송만 아니면 내가 할 말이 진짜 많은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 문제도 사실은 지금 황당한 문제죠. 예, 이런 V를 그러면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저녁에 배 한 번 안 타봤다는 거예요. 흐린 날이나 저녁에 어떡하려고. 본인이 예. 그걸 타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를 끝까지 지금 결과적으로 뭘 설명하려면 선장 내지는 현장의 책임으로 몰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네. 처음에는
운항했던 선장의 책임으로 몰려고 했었습니다. 네, 그렇게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배터리로 하니까 그러네요. 예. 이거는 선장 책임도 아니고 그럼 날씨 책임이네, 태양의 책임이네. 그러네요. 예. 예, 우리나라 북반구 여기 지금 위도가 잘못 잡혔네요. 한강 버스를 위해서 적도 쪽으로 나라를 이동해야 되겠네. 아폴론한테 항의해야 되겠네. 예, 이런 논리가 나와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합니까? 예. 그리고 V 그런 거 들어오면 이제 태양광으로 본인 했다고 하는데 그거를 배터리식으로 바꿀 수도 있거든요. 기본이에요. 그렇죠. 저녁에 해보면.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들이니까. 사전 점검이었으니까 이건 인재다. 예, 그 두 번째가 그러면 오세훈 시장이 제가 물어봤어요. 이제 그쪽 사업자들 취재원들한테 이걸 언제까지 할 것 같냐 하니까 이들의 정말 좀 이거 있어서는 안 되지만 예. 인명 피해 사고 날 때까지는 할 걸. 아, 이게 진짜 이게 이제 보통 인피 사고라 하거든요. 이게 가장 사실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이번에 이 기다렸던 것도 저도 결국은 가다가 준설된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흙을 파낸 3m 정도 되거든요. 헐수선까지 3m 돼요. 3m 정도 하는데 이 밑에 한강은 가스관 송수로도 있고 뭐가 많아요. 예. 이걸 피해서 준설해 놨거든요. 그래서 부위를 이렇게 해놓고 그 지역만 3m 이하로 파놨기 때문에 배가 지나가는데 틀어지면 다른 거랑 충돌이 돼요. 그래서 지금 거기 뻘바지랑 뻘바지인데 돌에 박힌 거예요. 그렇죠. 왜 못 빼느냐면 돌에 박혔기 때문에 배를 빼다가 부서져요, 아래가. 그래서 단순히 걸려 있는 정도가 아니다. 예. 아. 그래서 좌초네요. 그럼 좌초. 예, 바다에 있는 그 어선들 밀물되면 그때 띄어서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9일 날 지금 빼겠다 이 소리예요. 밀물대를 기다리는. 그러니까 물이 더 차오르기를.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준설을 해가지고 배가 다닐 수 있는 곳만 이게 더 깊이 파놓은 거예요. 그렇죠. 여기로만 다녀야 되는데 물 밑이 이렇게 가만히 있습니까? 네. 그리고 답답합니다. V를 생각해보면 V 주변까지는 그럼 준설하는 게 정상 아니에요. 아니 이 선장이 30m 앞에서 먼저 회전했다는데 300m를 간 것도 아니에요. 가다가 안 보이니까 그 근방에서 실수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한 거예요. 플랜 B는 옆에까지는 어느 정도 준설을 해놓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건데 여기가 무슨 카 레이싱 하는 것도 아니고 딱 이 V에 맞게 들어가라 이 소리잖아요 지금. 참나 미치겠네. F1인가요? 그러니까 요 사고는 필연적이고 또 날 수밖에 없다. 근데 다만 이제 이제 새로운 그 위에서 이제 40분간 기다렸다고 하는데 그렇죠. 이제 승객들이 다치지 않고 이동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세훈 시장 말은 정치 공세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데. 아, 이게 왜 정치 공세냐고 이게. 네. 그렇죠. 아, 당연히 저 할 얘기 하는 거고 마지막 대목에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예. 앞에까지는 해명이 쭉 있고 마지막에 정치 공세하지 마라 그랬는데 또 국힘까지 합세해서 또 그런 식으로 뭐 하고. 그래서 나는 그 오세훈 시장의 얘기가 이게 문제 제기를 정치인들이 하니까 정치 공세라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시민들이 걱정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82명 승객들은 무슨 죄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문제 제기하는 것 가지고도 그럼 정치 공세라고 할 것이냐? 40분이면 제가 갇혀있던 시간보다 길어요. 그러면 직장에 늦었고 이랬을 텐데. 제가 여기서 문제 제기 하나 하고 싶은 게 꼭 있어요. 이게 대한민국 언론 뭐 한겨레도 언론입니다만 이 이야기 나오고 나서 민주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민석 총리 이름이 계속 거론되면서 이거 자꾸 선거판에 갖다 붙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선거가 없으면 말이 안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게 이 일과 선거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일은 지금 이정주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애시당초 뭔가 문제들이 한가득 있었던 부분들에서 턱턱 걸리는 것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묘 같은 것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종묘가 서울시 겁니까? 서울시장 선거에만 사용돼야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두 장심을 가지고 있는 세계문화유산인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써먹는 걸 자꾸 선거로 갖다 붙여. 아니 총리가 안전에 대해서 최고 책임자로서 대통령과 총리가 안전 현장에 방문하고 또 그에 대해 잘못된 거에 총괄적으로 지휘 지시를 하고 하는 건 당연히 그게 통상의 업무예요. 그런 걸 통상의 업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선거로 갖다 이제 견강부회를 계속 시키고 뭐만 하면 선거로 붙이면서 자기들 잘못을 덮거나 빠져나가는 이게 지금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 뭐 인터넷 용어로 엄대엄이라고 하는데요. 원래는 그냥 일방적으로 이쪽이 잘못한 거에 대해 지적하고 있는 건데 마치 그 대등한 사람들끼리 의견이 다른 것처럼 포장하는 그런 부분은 정말 지양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건 누가 봐도 서울시가 잘못하고 있는 거고 서울시가 무리를 하고 있는 거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 인피 나올 때까지 우리 계속한다라고 하는데 이거 이제 겨울이 다가오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건가? 그럼 우리 대중교통은 대중교통이었다고 맨 처음 했을 때는 그 겨울에는 운행을 안 하는 대중교통이 생기는 건가? 아니면은 이제 또 겨울이면 더 위험해지는 대중교통이 생기는 거. 사실은 이거는 뭐 민주당이 비판할 게 아니라 그냥
모든 서울 시민이 다 같이 비판할 수 있는 건덕지인데 이거를 마치 엄대엄으로 마치 의견이 다른 사람들이 비판하는 것처럼 포장하는 것 자체는 정말 잘못된 거죠.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진짜 이건 서울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진짜 바람이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하면 좋겠어요. 네.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원인 그리고 만약 문제가 있다면 개선해야 될 것이고 이 부분들을 얘기하는 건데 이게 자꾸 정치공학적으로 갖다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당사자가 정치 공세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서 왜 정치 얘기가 나오냐는 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짚었으면 했고